인트로의 영상은 한국은 처음이지 영국 편인데요. 지하철에 수많은 와이파이가 그들 입장에서 놀라울 법한 게 영국 지하철에선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통화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이제야 올해 지하철의 4G망 연결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두 축이라고 한다면 바로 IT와 대중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IT 인프라 및 산업을 분석한 기사 2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문화가 중요한 한국. 소셜미디어 이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모바일, 문화 환경 등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미국 기반의 거대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할 순 없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인구의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초연결 국가. 서울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G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5G의 성업 서비스도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한국인은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소셜미디어 사용자이기도 하다. 문화 차이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SNS 사용자들의 독특함이 보인다. 바로 다른 국가의 젊은이들이 오락, 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에 반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들은 다른 국가의 노인들보다 정보통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채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의 앱 인기도를 분석해보면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찾는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멜론, 네이버 밴드와 같은 한국이 개발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 역시 높다. 특히 한국은 최초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이자 가상상품의 초기 수익화 사례 중 하나인 싸이월드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소셜미디어 앱에서 검색 엔진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 흥미롭다. 한국에선 로컬 검색 엔진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웹 검색 시 구글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압도적인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럴 필요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밴드, 네이버 카페, 라인 등을 소유한 한국의 네이버는 한국의 검색 엔진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다양한 검색 유형, 예를 들어 블로그 검색, 뉴스 검색, Q&A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혁신해 사회중심적인 한국인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구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도 네이버가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의 경쟁 우위는 사용자가 블로그와 Q&A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결합해 특정 정보를 인간화하는 능력에 있다. 또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은 한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경쟁력의 또 다른 요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네이버는 소셜 검색 엔진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네이버가 지배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생태계다.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거의 모든 서비스를 자사 내부에서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뉴욕타임즈, 텔레그래프 등의 뉴스 기사, 워드프레스와 미디엄의 블로그 포스트를 주요 결과로 내놓는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는 자체 뉴스 서비스의 기사를, 블로그 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를 주요 결과로 내놓는다. 네이버 생태계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라는 점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마케터에게 한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중대하다. 바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동기가 똑같은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소위 가두리 정책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웹의 강력함은 바로 개방성인데 이를 해치는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이전에 근 10년간 다수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네이버 검색은 정확도도 물론 당연히 반영하지만 그 출처가 자사 제공 서비스인지 아닌지도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린 기사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네이버의 폐쇄성을 정확히 짚기도 했습니다. 검색 엔진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연유한 게 아닐까 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기사의 제목은 한국 소셜미디어의 독특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은 몇 개의 주요 기술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요즘엔 구글 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다른 많은 소셜 네트워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실제로 우리는 구글, 페이스북 또는 링크드인을 통해 기사를 찾는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당신이 한국에 있지 않다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다. 한국인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지배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자신들만의 디지털 경제 거물을 발전시켰다.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인터넷은 국가의 95% 이상의 곳에 도달했으며 이는 중동 이외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자대기업인 삼성과 LG의 본거지인 이 나라가 스마트폰 소유 부분에서 세계 1위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아마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환경은 소셜미디어 사용자에게 이상적인 조건이다. 훌륭한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전제를 정확히 충족하는 나라다. 2019년 1월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활성 소셜미디어 사용자 비율을 기록했다. 한국인의 85%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이는 70%인 미국, 67%인 영국 및 캐나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수치다. 그러나 한국의 소셜미디어 환경은 서구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물론 모든 소셜 네트워크가 이 나라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자체 플랫폼들이 있다. 이어서 기사는 다음 카카오와 밴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해당 내용은 앞선 기사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했으며 본 클립에서는 싸이월드를 다룬 부분만 일부 소개합니다. 한국인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열광하는 것은 싸이월드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 훨씬 앞선 1999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로 등장했고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사용자가 세 가지 계층으로 관계를 구성, 관리,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관계 구조와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오랫동안 회사는 페이스북의 거침없는 부상에 저항했다. 하지만 결국 싸이월드는 사용자의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되며 2012년 페이스북에 추월당한다. 다만 싸이월드를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의 판도는 국내 기업이 주도했다.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페이스북이 1위를 차지한다. 현재 한국인의 60% 이상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24%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39%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 하지만 수치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밴드는 실제로 가장 많은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밴드에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그 다음이고 카카오 스토리가 4위다. 한편 한국의 인구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된다. 연령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용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24세 미만의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이 계층은 소셜미디어에 할애하는 시간의 29에서 34%를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보낸다. 페이스북은 또한 20대 후반과 30대 사용자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이다. 다만 차이점은 한국산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다른 네트워크에도 균등한 시간을 쓴다는 것이다. 반면 40, 50대 한국인들은 카카오톡과 밴드라는 두 가지 옵션을 가장 크게 선호한다.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이든 한국인이 한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부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특정 인구 계층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밴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한 유저들에게 더 어필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일정 공유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투표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나이든 사용자에게 적합한 고유한 조직이 있다. mp3 플레이어, 싸이월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IT 혁신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떠한 혁신을 이룬 것과 이를 개선해 키워나가거나 마케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초연결은 삶이 편리해지고 풍성해지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경쟁력이 있다는 건 우리에겐 분명 플러스 요인이겠죠. 하지만 몇 해 전 있었던 KT 화재 사건에서도 목격할 수 있듯이 우리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연결이 가져오는 지나치게 빠른 삶의 속도나 오프라인 교류의 감소 등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초연결의 시대,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그 명암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